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행정구역 쉐이프 파일을 활용한 지도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쉐이프 파일이죠. 쉐이프 파일. 자, .shp 확장자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벡터 방식의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쉐이프 파일. 위키피디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키피디아를 열어보면은 쉐이프 파일 포맷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네요. Geospatial Vector Data Format이다. 그 다음에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oftware에서 사용된다. 우리가 GIS라는 단어,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당연히 지리정보, 다시 말하면 공간정보, 지도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조회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GIS라고 하고요. 그 GIS 회사 중에 대표 회사가 에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에슬이라는 회사에서 1990년대 초에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파일 포맷, 쉐이프 파일이 이 업계, GIS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표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30년 됐네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런 쉐이프 파일이 지도를 제작하는 업계, 그 다음에 GIS 회사들, 지도에 관련된 업계에서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했어요. 데이터의 상호 작용성을 위해서 오픈 스펙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지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호환성이 좋게끔 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작성하게 되면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파일 포맷으로 표준화시켜서 만든 건데요. 포인트, 라인, 폴리건 이런 것들을 벡터 특성을 써서 지도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벡터라는 요 링크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벡터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벡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작은 부분을 7배 확대해서 봤더니 벡터인 경우에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데 잘 보이죠?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깨지게 되잖아요. 흐릿해지고. 자, 그래서 벡터 스타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확대, 줌인, 줌아웃 해도 그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벡터 그래픽의 장점이지요. 그래서 벡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봤던 쉐이프 파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가 나와 있죠. SVG, 그 다음에 EPS, PDF, SVG, EPS, PDF 파일 이런 것들이 다 벡터 그래픽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 형태고요. 여기 밑에 보면 레스터 그래픽스 대조적으로 이제 레스터 그래픽스라고 벡터 그래픽과 이제 레스터 그래픽, 레스터 이 이미지하고 이제 그 비교를 많이 하는데 레스터 그래픽은 JPEG이라든지 PNG, GIF 이런 것들이 레스터 그래픽 파일 포맷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픽 쪽에 가면 크게 벡터 기반이 있고 레스터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쉐이프 파일은 지도 데이터, 지도 파일 포맷의 표준이고 벡터 그래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해도 그 점이나 선, 면들이 정확하게 깨지지 않고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를 제작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 이것도 다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데이터 활용하기 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편한 그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 보면은 대한민국 최신 행정구역 SHP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P라고 하는 것이 쉐이프 파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처럼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시도, 그 다음 시군구, 그 다음 읍면동, 그 다음 리, 이 단위로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이 단위로 행정구역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 지도 데이터 파일 형태가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구역도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인구수에 따라서 행정적 편의로 구분되며 자주 변경이 된대요. 여기 보시면 2013년 11월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2019년도에 2월 달에 바뀌고 또 5월 달에도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 새롭게 짓죠. 그럼 올라가죠. 그러면 지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 시군구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지도 데이터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뀔 때마다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사이트에서 이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우리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편하게 컨버전 시켜서,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지도를 우리가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ggplot2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싶다. 근데 ggplot2에 있는 지도는 어떤 거다? USA, 그죠? 그 다음에 county, state, world data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ggplot2에 있는 지도 가지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 데이터 거기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찾아보니까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왜?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표준은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속성 정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쉐이프 파일이 만만치 않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단위로 되어 있는 저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 데이터를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우리가 R에서 잘 읽어가지고 이걸 뭘로? 말쑥한 데이터, 우리가 핸들링하기 편한 데이터. 그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 변환된 걸 가지고 ggplot2에서 다시 지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손쉽고 편하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사용 방법 1, 2, 3, 스텝 1, 2, 3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쉐이프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우리가 읽어보자. 그럴 때, 읽을 때 필요한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게 SF 패키지라는 게 있다. 그 SF 패키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쉐이프 파일을 읽어요. R에서. 자, 읽은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말쑥한 데이터 형태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자. 자, 변환하는 단계가 몇 개의 스텝으로 쭉쭉쭉 가서 변환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만 거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CSV 파일의 형태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ggplot2 패키지로 지도 시각화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단계 구분도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리가 코드를 보고 눈으로 일단 조금 큼직큼직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단계로 하는지 한번 내용을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가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SF 패키지 설치 및 쉬프 파일을 읽는 거기입니다. 자, 위에 부분이 SF 패키지를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shape 파일의 준말 sf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shape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다. 자, 이거 설치 install.packages sf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끝나요. 자, 설치됐으면 패키지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library sf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shape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dplyr 라이브러리하고 string r은 각각 데이터 프레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그 다음에 스트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는 거고, 그런 패키지들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두 개를 각각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 밑에 나온 것이 st_read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 그 st_read가 shape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sf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t_read shape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함수다. 우리가 왜 CSV read.csv, read_csv 이런 파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동급의 비슷한 shape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file.choose라는 거 함수, 이거 한번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그 파일의 경로를 정확하게 여기에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탐색기를 불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파일 탐색기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써서 우리 다운받았던 shape 파일을 직접 선택하겠다. 그 선택된 파일을 읽겠다. shape 파일을 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읽은 것을 어디에 저장해? 시군구 언더바 shape 파일에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from data source 그 다음에 e 드라이브죠. 이 드라이브 밑에 shape files 디렉토리 밑에 sig 언더바 2019년 5월 달 거, 최근에 shape 파일이 2019년 5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 디렉토리 그 안에 뭐가 있냐면 tl 언더바 scco 언더바 sig.shp shape 파일이죠. 확장자가. 자, 그래서 그 파일을 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읽었구나. 근데 그게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군구 shape 파일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shape 파일을 우리가 시군구 언더바 shp라는 이름으로 저장시키겠다, 어사인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또 그 밑에 이제 그 우리가 읽은 거에 대한 그 파일이 S3 shape 파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50개의 피처와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geometric 타입은 멀티 폴리건으로 되어 있다, 디멘전은 X축, Y축, 그 다음에 X 민, 미니멈, Y 미니멈, 그 다음에 Y의 맥스 값이 좌표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 Y축의 최소, 최대값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Projected CRS라는 거는 이제 지도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죠? 이거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ITRF 2000 TM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TM 좌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도를 만드는 부분이 지도를 실제로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ITRF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타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완벽한 타형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 모델이 있는데 그 모형이 ITRF 2000이라는 모형, 타원체 모형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타원체 모형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썼고, 다음에 TM 좌표계를 써서 투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쉐이프 파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좌표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면 다 좌표계에 관련 설명이 나름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지도 혹은 지리 정보에 대한 어떤 상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타원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영 체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국가 기준,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ITRF 2000 TM 좌표계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저 부분도 저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쉐이프 파일 C99 언더바 SHP 파일의 헤드,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한 거예요. 미리 보기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네. 미리 보기 몇 개만 했는데 6개 피처 1, 2, 3, 4, 5, 6 정도가 나왔고 필드는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SIG 언더바 CD라는 필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IG 언더바 English name, 영어 이름이죠. 그 다음에 SIG 언더바 Korean name, 그죠? 한국어 이름. 그래서 그 English name은 종로구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U 플러스 00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한글이 깨져 보이는 거죠. 지금 종로구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SIG 코리안 네임이라는 이 필드에 있는 이 컬럼에 있는 한글이 깨져 보이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미리 한번 보기 했더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깨짐 현상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icon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코딩하는 캐릭터 타입을 영어, 한글, 뭐 여러 가지 유니코드 있는데 이런 거를 인코딩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iconf라는 그 함수에 적용시켜서 한글 깨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conf 가로치고 C09 언더바 shape 파일 달러에 sig korean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깨져 있으니까 걔를 대상으로 뭐에서 뭐로 바꾸냐면 from equal CP949로 되어 있는 인코딩 룰을 to equal UTF-8 그래서 UTF-8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CP949로 되어 있는 걸 UTF-8 인코딩을 해서 한글 깨지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 적용시킨 값을 다시 시군구 언더바 쉐이프 파일에 달러 시그 코리안 네임 거기에 다시 들어가게끔. 자,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를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런 식으로 안 깨졌죠. 그래서 시군구 코리안 네임 그 컬럼이 한글 깨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중간에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게 끝나면은 우리가 몇 차례 거쳐서 우리 그 쉐이프 파일을 변환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S3 데이터, S3 쉐이프 파일을 st 언더바 read 함수로 읽게 되면은 시군구 언더바 쉐이프 파일이 되고요. 그거를 as 언더바 large spatial이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그 결과가 되면은 결국은 시군구 쉐이프 파일 shape 파일 spatial 요 부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fortify라는 함수를 써서 시군구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이 shape 파일을 한 방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shape 파일을 이렇게 읽고 처음에 그 다음에 as 언더바 spatial 함수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fortify라는 걸 적용시켜서 궁극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코드들을 보시고 우리가 직접 그냥 그 실습하면서 예를 그대로 따라만 하면 쉐이프 파일이었던 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단계적으로 우리 단계별로 나왔던 데이터 프레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봅시다. 예를 들면 st 언더바 read 함수로 읽어서 그 결과를 우리 시군구 언더바 shap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시켰잖아요. 어사인먼트 했잖아요. 걔를 vie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들여다본 모습이 이건데 sf data.frame으로 되어 있고 필드가 몇 개예요? 4개로 되어 있네요. 4개. 시군구 코드, 그 다음에 English name, Korean name, geometric 이런 식으로 4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군구 코드하고 English name, Korean name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군구 코드 이게 조금 보면은 몇 자리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로 되어 있죠. 이 5자리를 사용해서 숫자 5자리를 사용해서 시군구의 코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종로구라고 하는 곳을 시군구 코드로 코드화 시켰는데 번호로 111110 이게 이제 종로구의 시군구 코드가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11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산구는 11170 이런 식으로 이 코드 체계는 이미 우리 행안부에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건 코드를. 그래서 이 코드화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좀 보시면은 11로 시작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11로 시작하는 그 코드 시군구 코드에서 11 번호 11로 시작하는 게 서울시 안에 있는 시, 군, 구 중에 이제 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군구 코드에 11로 시작하는 코드를 보시면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as 언더바 spatial이라는 함수를 써서 변환시킨 그런 파일이잖아요. 이게 데이터죠. 그래서 시군구 언더바 shape 언더바 spatial 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시킨 어사인먼트 했던 그거를 view 함수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spatial polygons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데이터 클래스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지금 네임은 시군구 스페셜 쭉 보면은 네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죠? 데이터 안에 시군구 코드, 잉글리시 네임, 코리안 네임 세 개의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건스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플랫 오더, 비 박스, 뭐 이런 프로젝션, 포 스트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요약하면 시군구 코드 있죠. 그 다음에 시군구 잉글리시 네임 있죠. 코리안 네임 있죠. 그걸 데이터 필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군구가 몇 개 있냐면 그 타입에 보면 팩터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팩터 with 250 levels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250개의 시군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50개. 그렇구나. 250개의 시군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 스페이셜 폴리건스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폴리건은 점, 선, 면 중에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페이셜은 공간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들의 공간을 이렇게 투영체는 프로젝션인데 투영체가 CRS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CRS 체계의 속성에 프로젝션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런 아규먼트 정보도 주면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만들었다. 공간 정보를 만든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 부분이죠. 데이터 필드 부분. 그래서 데이터 밑에 시군구 코드, 잉글리시 네임, 코리안 네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표현할 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빼왔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됐든 자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다? 스페이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스타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 면으로 돼 있고, 공간 정보와 면, 그 다음에 데이터, 시군구 데이터, 잉글리시 네임, 코리안 네임 이런 속성, 공간 정보 속성, 그 다음에 실제 시군구의 이름들, 코드 네임,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fortify라는 함수를 적용시켜서 만든 게 이 df 파일,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드디어 data.frame이라는 형태의 파일이 나왔어요.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금 이 data.frame의 컬럼을 보면은 longitude, latitude, 경도, 위도, 그 다음에 order, whole, piece, id, group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참 반갑습니다. 이게 저번에 봤던 그런 위치 정보, 위경도, 경도, 위도, 그 다음에 그거의 order, 어떤 점부터 찍어야 되는지 순서 있죠. 얘를 이어야지만 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id 값, 그룹 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 프레임만 돼 있으면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이을 수 있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저 경도, 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시군구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 정보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봤던 여기서 어디에요? 자, 요 바로 전에 봤던 그 스페이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있었던 요 필드하고 요 부분이 합쳐져 있으면 참 좋은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시군구 코드, 시군구 잉글리시 네임, 코리안 네임 이 세 개 컬럼이 빠져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도로 얘를 보고 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코드다. 그죠? 시군구의 어떤 코드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잉글리시 네임, 코리안 네임이 뭐다라는 그런 정보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쉽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뭘 했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행정구역의 위치 정보, 위경도 정보 지금 봤던 거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코드하고 English name, Korean name 이 메타데이터 속성들을 결합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행정구역의 시군구 정보, 시군구 의 위치 정보는 아까 요 데이터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속성은 어디에 있어요? 스페셜 폴리건스 데이터 프레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좋겠다. 따라서 그 이름을 우리는 시군구 언더바 df 언더바 all이라고 해보자. 자, 그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가. 따라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시군구 shape file spatial at data at data 이 at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 data에 있는 것을 row name 있죠. row name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id 값으로 해서 넣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시군구 shape spatial at data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뷰로 보게 되면 id 값이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id 값. 자, id 값을 왜 했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left underbar join 함수를 써서 이 by equal id잖아요. 그래서 그 id 필드로 우리가 뭐하고 뭐를 합쳐? 시군구 df하고 시군구 shape spatial at data 이 두 개의 데이터를 left join해서 합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위치 정보하고 메타데이터 속성을 결합시킨 정보. 자, 경도, 위도, 오도, 홀, 피스, 아이디, 그룹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군구 코드, English name, Korean name이 합쳐서 보이게끔 하는 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스페셜 데이터에 목표에 ID 값을 더 집어넣어주고 그 ID와 얘를 결합시켜 주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left underbar join 함수를 써서 다시 말하면 시군구 df all이라는 이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은 뭐가 좋아요?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좋은 우리가 데이터를 ggplot로 그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그 형태가 이 형태가 아주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왜? 위경도 데이터 있어. 그 다음 저쪽에 ID 있어. 그 다음에 그룹 있죠. 그룹 있어. 그 다음에 코드 값 있어. English name, Korean name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형태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거 서울시 지도 시각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보면은 시군구 언더바 df 언더바 all 지금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퍼센트 꺽쇠 퍼센트 파이프를 타고 어디에 입력으로 들어가? 필터에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필터링 해보자. 뭐를 필터링 하냐? str 언더바 detect 이게 string r 패키지 안에 있는 그런 함수죠. 뭐냐? 그 detect 시키는 거죠. 자, 이 코드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른쪽 이 아규먼트 이 꺽쇠 11 그러니까 11로 시작하는 그죠? 스트링에서 11 코드 시군구 코드의 5개 자리 번호에서 11로 시작하는 그런 코드만 뽑아라. 그게 뭐예요? 11로 저기 뽑는 11로 시작하는 게 뭐냐? 아까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만 뽑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로 필터링을 한번 하고 그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시 지도가 시각화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 ggplot x축, y축 그룹 그 다음에 geom 폴리건 함수 fill equal sky blue, color equal white
테마는 보이드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 지도 시각화가 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에 그러면 시군구 시각화 250개를 다 표현하자. 이건 뭐예요? 필터링 안 하면 되죠. 시군구 df 언더바 올에서 필터링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대한민국 전체 행정구역의 시군구를 다 시각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결국은 제가 이 챕터에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행정구역 지도는 쉐이프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줘야 되는데 쉐이프 파일이 우리한테는 쉬운 부분이 아니야. 그죠? 우리한테는 지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쉐이프 파일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 데이터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도 시각화 만드시는, 지도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지도 제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다 데이터 파일 포맷이 쉐이프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쉐이프 파일로 배포한 거를 우리가 아쉬운 건 우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ggplot2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챕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하죠. 지금 보면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단계 구분도 작성하는 부분에서 에어코리아.or.kr에 들어가서 2020년 4월 1평균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정보를 조회해 보고 R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가 작성을 해 봤으니까 뒤에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이 코드들이 그래서 하나씩 잘 쳐서 보면은 이런 서울시 초미세먼지 단계 구분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뭐예요? 어느 지역의 어느 구에 초미세먼지가 이때 어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계 구분도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결국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졌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쉐이프 파일을 읽고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ggplot 우리가 배웠던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결합시켜서 이렇게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